좋아요, 구독! TV 증시 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트럼프, 재선 땐 IRA 폐지, 화석연료 생산 촉진 시사에 나선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 당선이 된다면 이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 중심 사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를 뜯어 고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연료의 생산을 극대화한다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수석 참모들 역시 그린 에너지 지출을 줄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IRA는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IRA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탈퇴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협약을 재복귀하면서 다시금 활발한 그런 상황을 연출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라면 이 부분 역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IRA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후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바뀔 것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 확대해온 우리 기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IRA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골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등 청정 에너지 분야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10년간 약 4,801조 원을 투입하는 것. 자, 그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 전 섹터에서 상승세를 보여왔었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정책은 휘발유 가격을 급등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해치고 있다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풍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돈이 많이 든다고 에너지 정책 예산을 대폭해서 삭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화석 연료 생산을 둘러싼 각종 규제 역시도 폐지하겠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2일 공개된 미국 에머슨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43%,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저점을 찍고 내년에 성장폭이 큰 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올 들어 성장세가 부진했었죠. 원자재 가격 안정과 공장 증설 그리고 미국 첨단 제조세 공제 2024년 전기차 2차 전지 반등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효과로 인해서. 다만 트럼프 당선 시에 미국 북미 생산량 투자에 올인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IRA 폐기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린 사업 방향성은 유효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도 뚜껑을 좀 따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했습니다. SK증권의 리포트고요.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과 전통 에너지에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 ESG와 친환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큰 정부,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ESG와 같은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교집합도 보이죠. 반중 스탠스와 자국 우선주의,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내년 투자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 SK증권은 정권 수혜주도 주식이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 취임 전까지다라는 입장의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에서 승기를 잡아갈 때 그의 수혜 업종이었던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2차 전지가 급등했었는데요. 이 대선 승리 후에 2개월까지만 추가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취임 직전부터
전부터 오히려 셀온이 나오면서 급락했던 상황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대선 승기를 잡아가는 후보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기간은 선거로부터 취임 직전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정책 역시도 정책 수혜주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때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사상 가장 큰 세금이었다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재탈퇴를 언급하고 있고 국내 관련주 움직임도 민감하게 추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새내기주 이상 과열, 그린리소스 3배 폭등이라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IPO주 상장 초반 주가가 급등한 뒤 맥없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부 새내기주는 첫날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상과열 양상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했었죠. 첫날 거래 현황을 살펴보시면 공모가 그린리소스는 17,000원 선에서 한선 엔지니어링은 7,000원 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종가 기준은 그린리소스가 52,300원, 한선 엔지니어링은 18,33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큰 폭에 뛴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상승률 기준 207%, 한선 엔지니어링은 161%나 폭등했었는데요.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그린리소스가 그날 당일 1위를 차지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지금 2023년 상장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그린리소스가 207%, 한선 엔지니어링이 그 뒤를 이어 161%, 두산 로보틱스도 15% 넘게 뛰었고요. 에이징랜드가 12%, 유투바이오 역시 11%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대비 등락률 마이너스로 랭크된 종목들을 보면 넥스트리 9.43%, 스톰테크 6%, 시큐레터 6%, 캡스톤 파트너스 6%, 써니젠 역시 세니젠 역시 4% 넘게 낙폭을 보여줬고요. 파도 역시도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계측 장비에 사용되는 밸브 등을 생산해 석유화학조선 반도체 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그린리소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 활용되는 코팅 소재를 생산해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상장 첫날에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FM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약 60개의 종목 가운데 절반인 30개의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성적을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장 이달 7일 상장한 소닉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소닉스 상장 첫날 장중한 때 공모가 대비해서 80% 이상 껑충 뛰었지만 줄곧 이후 하락한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즉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한 채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퓨린 역시도 상장 첫날 70% 이상 급등했지만 현재는 공모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두와 넥스틸, 컨테, 밀리에서제 등도 마찬가지인데 공모가 밑도는 주가 흐름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위원에 따르면 IPO를 추진하는 기업 중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기업의 경우 단기 폭등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상장 당일에 큰 폭등을 보여주고 바로 줄지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해당 종목을 살펴볼 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선별 투자해야 한다라며 다시 한번 종목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자, 지금 정리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대금 1조 원 넘게 증시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2배가 넘게 뛴 한선 엔지니어링은 3위에 랭크했습니다. 상장 초반 반짝한 후에 내림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높은 변동성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모습까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리튬, 히토류 배제, 차, 배터리, 탈중국 가속. 네, 세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의주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테슬라만 하더라도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을 보였고요. BMW와 GM, 제규어 랜드로버도 히토류가 필요 없는 모터를 개발 중이거나 완료하겠다라는 소식을 보여왔습니다. 즉, ESM이라고 불리고 있죠.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인 노스볼트는 리튬을 쓰지 않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니폰 쇼쿠바이 일본 화학 그룹은 아연 배터리 사용화를 위한 분리막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를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총력을 가하고 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아연 나트륨 배터리 개발 중이거나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세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공급망을 계속 의존할 경우 미중 갈등의 새우등이 터진다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져 왔던 부분이라 미국, 유럽, 일본의 디리스킹, 즉 위험 제거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일본 화학기업 니폰 쇼쿠바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연 배터리 상용화에 필수적인 분리막,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이고요. 현재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만 화재 위험이 너무 높고 중국의 리튬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에 아연 배터리가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 번 충전하면 기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치명적인 약점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니폰 쇼쿠바이,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분리막을 개발, 즉 아연은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이고요. 스웨덴 노스볼트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최대의 배터리 제조사로 꼽히고 있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 니켈 등을 쓰지 않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의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설치해서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해왔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에 비해 저렴하고 안전하지만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노스볼트는 배터리 출력을 킬로그램당 160kW까지 끌어올려 내년 첫 샘플을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다라는 좋은 소식까지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추세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중국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핵심 원자재인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흑연 등의 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국산 광물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했었고요. 유럽도 이와 유사한 핵심 원자재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글로벌 회사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뿐 아니라 전기차 모터 분야에서도 탈중국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리 기업 역시도 이와 발맞춰서 함께 진행해 가야 되는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본 니폰 쇼쿠바이 아연 배터리를 시도하고 있고요. 노스볼트사는 나트륨 이온 개발에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세대 차량 중국 광물을 안 쓴다라는 소식과 함께 GM과 BMW도 신규 ESM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증시에 오르면 팔자, 산타렐리 힘 빼는 연기금의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연기금 코스피 순매매 규모를 살펴보시면요,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11월 연기금의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 1,134억 원, 삼성전자 453억 원, 포스코홀딩스 452억 원, 계속해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 금요일장 0.73%, 0.12% 양 시장이 좀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연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등이나 유럽 재정위기 등에서 시장이 부진에 빠질 때마다 대량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증시의 안전판, 즉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최근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증시의 자금줄 역할보다는 수익률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말 증시 부양에 나선 정부와는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연기금 지난 11월 한 달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35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조치를 내린 이후부터 코스피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차익 실현을 보였는데,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24일까지 판 유가증권 시장 주식 대금만 총 3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지난해 사상 최악인 8%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8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날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연기금까지 주식 매수에 미온적이라 지금 연말까지 증시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